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는 25강으로 들어갑니다. 25강은 교재 페이지 269쪽 제4장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의 용어 정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두 가지가 있죠. 대수순하고 증축하는 게 이렇게 되겠죠. 증축도 단순한 증축이 아니라 세대수 증가형 증축도 있고 세대수 증가형 중에서도 수직으로 하는 것도 있긴 있었죠. 자, 거기 리모델링 허가 등 들어갑니다. 여기 허가는 뭐냐? 원래 리모델링 할 때도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리모델링 택조합이 세대수 증가형 30세대 이상 증가될 때는 어떻게 하냐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요. 근데 30세대 이상 증가되는 것이 아닐 때는 뭐냐면 이제 리모델링 허가받게 되죠. 근데 리모델링 허가는 누구한테 받게 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게 돼요. 그런데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하는 그 경로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일단은 동그라미 1번이 뭡니까? 누가 리모델링 한다고 돼 있어요? 주체가 돼서 입주자, 사용자, 또 누가 있습니까? 거기 관리 주체. 관리 주체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리모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조문이 몇 조냐면은 거기 보니까 66조 1항, 66조 1항입니다. 그런데 66조 2항도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 66조 2항. 66조 2항은 두 가지가 있게 돼요. 뭐냐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세 가지 길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건 근거법이 뭐냐면 66조 2항이에요. 또 하나, 또 누가 주도적으로 하냐? 입주자 대표의, 입주자 대표의. 이 근거법이 66조 2항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 받는 길은 세 가지가 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리모델링 할 때는 1번 노선, 2번 노선, 3번 노선 중에서 보통 몇 번 노선이 무난할까요? 보통 몇 번 노선 할까요? 2번을 하게 됐죠. 조합 만들어서 합니다. 왜냐면 리모델링 주택조합 할 때는 이걸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동의받거든요. 100% 동의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러나 1번하고 3번 할 때는 100% 동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2번을 통해서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세한 걸 봐드리겠습니다. 1번 들어갑니다. 1번은 66조 1항이죠. 누가 하는 겁니까?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가 누구한테 허가받으러 갑니까? 당연히 시장, 군수, 구청장. 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은 리모델링이 구체적인 것은 리모델링 어떻게 하냐? 허가받는 구체적 기준은 밑에 박스 안에 있다 그 뜻입니다. 박스 별표 사이에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허가를 받으니까 구두는 안 되고 서류를 내야 되겠죠? 가지고 당연히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하게 되겠죠. 그런데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거기 언제까지 나 안 하려 할 수도 있다? 조합이나 입대위가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저 안 할래요 라고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고.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여기가 두 문제 나왔습니다. 여기가 두 문제 나왔다. 뭐냐? 세대수 증가형이에요. 근데 몇 세대 이상 증가한다고요? 50세대 이상 증가된다. 근데 이건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1번 노선이에요. 1번 노선. 1번 노선을 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50세 이상 증가될 때는 내부적으로 뭘 거치냐니까 거기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시군구 도시계획 심의 거친다. 요거 50세대 이상 증가될 때는 1번 노선은 시장, 군수장, 시군구의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다. 요것이 두 번 나왔어요. 자, 밑에 별표사. 이건 뭐냐면 리모델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동의 요건 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입주자, 사용자, 관리처는 뭡니까? 1번 노선이죠.
일본 노선 할 때 거기 보니까 얼마 동의받도록 돼 있어요? 입자 전체 동의잖아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별 사람 다 있으니까.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나번 리모델 택잡이죠. 이건 2번 노선이죠. 이때는 주의하세요. 요 나와 있는 거는 조합을 설립하는 인가 요건이에요?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조합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동의받는 요건이에요? 전자, 후자? 후자입니다. 후자. 이미 만들어진 조합이 이제 진짜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동의받아야 돼요. 얼마 동의받냐? 단지 전체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75, 각동 50% 이상 동의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동도 리모델링 할 수 있죠? 한동 리모델링 할 때는 얼마 동의받고 75% 이상 동의받아라.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100%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추진할 수가 있어요. 다음 어디로 가느냐? 거기 답은 입대. 이건 3번 노선이죠. 자, 3번 노선인데 이때는 얼마 동의받도록 돼 있어요? 퍼센트가. 소유자 전원이죠. 요것이 허를 찌르는 문제가 중간식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한 3, 4년 되는데 3년 되는가 그래요. 소유자가 지금 100명이다. 입대가 주도적으로 한다. 몇 명 동의받는가? 주관식. 100명이죠. 너무 쉬운데 의외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들 어렵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00명을 이렇게 딱 쓰면 너무 쉽잖아요. 뭐가 있을 거야. 더군다나 주관식이니까. 그럼 뭐가 생각나느냐? 우리가 보통 뭘 많이 공부했냐면 가운데 2번 노선 있죠. 75%, 50% 이걸 많이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75명 이렇게 50명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100명입니다. 100명. 그렇게 전원 혹은 100명. 그런 얘기다. 그 다음에 허용행위. 허용행위가 복잡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공동택에서 1번 리모델링은 단지 전체로 할 수 있고 동별로도 할 수 있죠. 그런 이거. 그 다음에 거기 4번 리모델링 할 때 102호, 102호 중간에 내리벽을 철거해서 합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270조 2번 내려갑시다. 이제 리모델링 조합하고 입대의 리모델링입니다. 자, 2번 노선, 3번 노선입니다. 밑에 2번은 2번 노선, 3번 노선이죠. 그렇다면 이건 몇 조가 되겠죠? 66조 2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올라갑시다. 시공자 선정. 리모델링, 시공자는 언제 시공자 선정하냐면 조합이 인가받았으면 인가받은 조합은 총회, 조합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입대위에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리모델링 직접 총회나 또는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입대위에서 거기 등록 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그런데 2번 시공자 선정은 수의계약이 원칙이다.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경쟁입찰이 원칙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입니다. 그런데 후반부 문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쟁입찰 방법으로 2회 이상 경쟁입찰했으나 입찰자 수가 모자라요. 그때는 그러하지 않다. 결국은 뭐로 하게 됐다? 수의계약도 가능하게 돼 있죠. 그런 뜻이고. 사용검사 등. 자, 이렇게 리모델링 했어요. 허가 받았어요. 공사 끝났어요. 이때 사용검사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 한다. 받아야 나오죠? 받아야 합니다. 이거 시험지에 나왔어요. 작년에.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리모델링 할 때 사용검사 안 받는다. 받아야 됩니다. 거기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때는 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어느 계획과 관련되냐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관련되잖아요. 이때는 이 리모델링 허가 내줄 때는 무엇에 맞는가 보고서 내준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되는가를 살펴보고 내주라. 이게 당연한 규정이에요. 됐고 동그라미 5번 권리변동계획. 권리변동계획은 한번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요. 권리변동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세대수가 증가돼요.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입니다. 그때 원칙적으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지금처럼 리모델링 허가 받는 것도 있고
사업계획 승인받는 것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때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증가할 때 사업계획 승인받는 거예요? 30세대 이상 증가할 때 사업계획 승인받을 것이고 못 미칠 때는 거기 행위허가, 리모델 허가받는단 말이죠. 그 뜻입니다. 거기에. 근데 세대수가 증가되면은 그 증가된 세대수도 땅 지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대지 지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권리 변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변동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것이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 권리 변동 계획 내용에 뭐가 들어가는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돼요. 272쪽. 올라가 보니까 뭐뭐 나오죠? 거기 5가지 있죠? 5가지가 바로 권리 변동 계획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기억해 보니까 리모델링 앞뒤로 대지 건축물의 권리 변동 명세. 특별히 대지 같은 걸 갖다가 세대수 증가하는 사람한테 대지를 줬으니까 나머지 사람 대지는 조금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되겠죠. 권리 변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5가지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02 안전 진단 및 안전성 검토 등 중축형 리모델링의 안전 진단. 중축은 늘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험하죠. 그래서 안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 하려는 자는 중축형 리모델링 하려면 누구한테 안전단 요청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안전단 요청하고 이때 시장 등이 그걸 갖다가 이게 증축 되겠다 안 되겠다를 본 다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 군수청장이 자기가 안전단을 할까요? 전문기관에 의뢰할까요? 동그라미 2번 의뢰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다 안전단을 의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 자가 추천한 건축 구조기사와 함께 안전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의뢰를 받았는가? 박스 3가지. 이 세 친구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1번 누굽니까? 안전진단 전문기관. 이거 우리가 시트법에서 배웠어요.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시트법에서 누구한테 등록한다고 배웠을까요? 중요합니다. 이거. 시도의사 등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전진단 전문기관 시트법상 시도의사 등록입니다. 두 번째 또 누구한테 의뢰해요? 국토안전관리원. 세 번째 누굽니까? 한국건설기준령. 이 세 친구한테 의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항 봤으니까 2번도 봅시다. 2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위 괄호 1에 동그라미 2에 따른 안전단을 갖다가 실시한 기간. 아까 위 몇 개죠? 3개의 기간 있죠? 3개의 안전단을 실시했으면 나중에 상세 안전단이 있어요. 괄호 2에 동그라미 2입니다. 상세하게 안전단 할 때 그 친구한테 또 상세 안전단을 의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할 수도 있다. 밑에 박스, 밑에 2개. 어떤 경우는 할 수도 있어요? 안전단 시기간이 국토안전관리원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다. 그럼 또 시킬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안전단 2회 이상 의뢰를 했지만은 입찰에 붙이나 수익 시도했는데 거기 응하는 기간이 없다. 그럼 할 수 없이 했던 친구한테 또 시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올라가서 어쨌든 거기 올라보니까 아래 3의 1에 따른 안전단 전문기관, 즉 안전단 전문기관은 결과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시컷 놀러 갔다가 오래 있다가 내주는 것이나 며칠 내에 결과가 나오거나 7일 내에 내줘야 된다. 7일 내에 거기 7일이 아닙니다. 잘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됐거든요. 들어왔으면 다시 며칠 내 7일 내 또 뭘 얘기합니까? 그 결과보고서 제대로 된다 안 된다를 검토를 의뢰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의뢰합니까? 왕이 누구냐면 국토안전관리원하고 한국건설기준연구원이에요. 결과가 들어왔으니까 이 결과 좀 만나보세요 하고 또 의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13쪽 괄호 2번 안전진단에 따른 조치 나오죠. 동그라미 2번을 좀 보면 좋겠어요. 2번. 시장 등은 60조 1항에 따라서 60조 1항이 뭐였죠 아까? 누가 의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입주자 등이 의도했죠. 이럴 때 거기 보니까 수직 증축을 리모델 허가했어요. 수직 증축
위험하잖아요. 이때는 상세 확인을 위해서 안전단을 해야 돼요. 수직 증축은 워낙 위험하니까 상세 확인 안전단을 시작하라 그 뜻입니다. 그런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3 관련 절차 등 아까 말한 대로 안전단 의뢰받으면 결과서를 내야 되겠죠.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요청한 자하고 시장공사청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됐고요. 그런 데 보시면 됩니다. 비용 부담 누가 하는 겁니까? 거기 전부나 일부를 누구한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거기 리모델 하는 자한테 부담시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2번 전무기관의 안전성 검토 시장 등은 자 여기 무슨 중추형 리모델링이요? 수직 중추형 리모델링 대단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등은 거기 수직 중축 관련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면 그것이 구조계획상 증축범 및 적성성에 대해서 이게 안전한가 여부를 갖다가 누구한테 검토 의뢰한다고요? 국토안전관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다가 의뢰한다. 수직 중축이니까 아주 중요하니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제일 위에 시장 구수장은 어떤 경우에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게 되냐? 첫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한 자의 허가 신청이 있을 때 수직 증축 위험하니까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고, 두 번째, 안전진단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설계도서 변경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그 구조 안전의 적성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다가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뢰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거기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한다. 구조 안전의 적성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 한마디로 구조 안전을 갖다가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련 절차 있어. 어쨌든 위에 안전성 검토를 갖다가 의뢰받았잖아요. 바로 위에 안전성 검토 의뢰한다라고 되는데, 그러면 의뢰받은 기간은 바로 밑에입니다. 며칠 내에 거기에 결과를 갖다가 제출하냐면은 30일 내에 제출합니다. 30일 내에. 30일 내에 누구한테 제출할까요? 시장, 군수청 제출하고, 연장도 가능해요. 부득이하면 며칠 연장할 수 있어요? 20일 몇 번? 한 차례. 20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군수청한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2번에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비용, 요거 검토 비용도 역시 또 어떻게 한다? 부담하게 할 수 있죠. 똑같이 누구한테? 리모델링 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밑에 3번 봅시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설계자는 누가 정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기준에 맞게 설계서 작성하거라. 참고로 보면 돼요. 이렇게 참고로만 읽으면 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요거를 좀 빨리 읽어드리고 약간 대강 봉어처럼 했잖아요. 시험지 나온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심화관이 그래도 다 받으긴 받았어요. 중요한 거. 그런데 밑에 03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이건 힘을 집어넣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또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면은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나올까요? 기본 문제로 나올까요? 이번에 누구 찍으셨어요? 다 갈라져요. 다시 한번 여쭤봅시다. 눈치가 있으면. 이 기본계획 문제가 나왔다. 기본적인 문제 점수 주는 게 나왔을까요? 어려운 문제로 나왔을까요? 기본 문제로 나왔어요. 쉬운 문제로 나왔어요. 쉬운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봅시다. 여긴 기출문제가 없지만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밑에 봅시다. 누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냐. 원래 이것도 봅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어떨 때 수립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생각날까요? 어떤 증가형 리모델할 때 세우는 거예요? 세대수 증가형. 세대수 증가형은 사람 늘어나잖아요. 복잡해지니까 이 기본계획 세우는데 누가 세우느냐? 누가 세웁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세우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세우는데 몇 년 단위로 수립하는 거예요? 10년 단위. 근데 시험제는 뭐라고 하냐면 5년 단위 그랬어요. 너무 쉽잖아요. 아주 기본 문제 5년 단위가 아니라 10년 단위거든요. 나왔고 그다음에 올라가서 270 올라가서 그 기본계획 내용들이 기억부터 비읍까지가 있죠.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래도 가끔 반오세요. 반원 정도 하시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275점 박스한 밑에 동그라미 2번 원래 세대수 증가형은 세우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세대수 증가형이라 하더라도 별로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겠다 싶을 때 도시 감염 우려가 적겠다 싶을 때는 수립 꼭 해야 된다.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저는 그 경우는 즉 별로 복잡하지 않겠다 할 때는 안 할 수 있는데 그 복잡하지 않은 이해가 뭐냐면 박스에 보충해요. 그건 참고로 혼자 시간 있을 때 커피 마실 때 보세요 그냥. 됐고 내려가서 3번 좀 하시죠. 3번. 3번 제일 앞에 주체가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앞에? 대도시간의 시장이죠. 자, 여쭤봅시다. 대도시간의 시장은 원적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까요? 안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다시 백도 합시다. 다시 백도 합시다. 백도 제일 밑에 봅시다. 제일 밑에 누가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도시장이라고 했죠? 다시 여쭤봅시다. 그러니까 아빠 그걸 액센트 해가지고 좀 들여다봤어야 돼. 아까 할 때. 다시 여쭤봅시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네?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인정하면은 도의사가 이거 해야 되겠어 하면 수립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시험제 나왔어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돼 있죠? 요거. 국토교통부령이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온 적 있어요. 자, 수립 절차. 수립 절차는 안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혼자 꼭 봐놔야 돼, 이거. 뭐 30일 동안 거기 지방의회가 의견 제시하고 뭐 14일간 주민권은 등등등 있죠? 여러분 읽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절차는 좀 봐놓으세요. 그래도 꼭 봐놓으세요. 굳이 제가 읽지는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대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봐놓으세요. 근데 아까 위에 박스 위에 있는 보충 위에 있는 거 있죠? 위에 바로 가운데 위에 보충. 그거는 이제 커피 마실 때 안 봐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건 봐야 돼요.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내부적으로 276조 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요?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죠? 그런 것도 좀 많았고 건축위원회가 아니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도시 심의를 거치게 되죠. 또 관계기관 협조도 하거든요. 협의받으면 며칠 내에 의견 줘야 돼 보니까 30일 내에 의견 줘야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4번이 중요해요. 동그라미 4번. 아까 대도시장은 원칙적으로 수립합니까? 안 합니까? 수립하죠. 근데 대도시 갈 때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승인받는다고 해보니까 도의사 승인받는다. 이것이 중요해요. 대도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받는다. 이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때 도의사가 승인 내줄 때는 막 내줍니까? 내부적으로 심의 거칩니까? 어떤 심의를 거칠까요? 시도 도시의 심의를 거치면 됩니다. 다음 고시 3번. 가만히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중앙행정기관이에요? 지방행정기관이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지방행정기관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이에요? 조금 있으면 특별시장, 서울시장 선거하죠? 그게 무슨 선거예요, 그게? 지방선거죠. 지방선거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요. 지방선거. 이게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면 중앙은 뭐냐면 국토교통부, 국방부 장관 이런 것들이 중앙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방행정기관이잖아요. 지방행정기관은 어디다가 고시하냐면 관보가 아니라 공보예요. 공보의 고시예요. 공보.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다면 관보에 고시할 것이고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보가 있어요. 관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2번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재검토하는 거.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런 거 잊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연결된 게 뭐냐면 아까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이것이 가장 포인트예요. 포인트.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이 봅시다. 어느 아파트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이래요. 공사가 작은 공사일까요? 큰 공사일까요? 큰 공사죠. 거기 사람들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막 부시고 막 늘리고 막 야단하는데. 이사 가죠? 그럼 노원구 사는 사람들은 저기 인천으로 이사 갈까요? 노원구 근처로 이사 갈까요? 노원구 근처로 이사 가겠죠? 그건 주변에 전세난 주택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노원구에 있는 A 아파트도 리모델하고 B 아파트도 리모델하고 막 C 아파트 몽땅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야 A야 너는 언제 하고 B야 너는 이렇게 시기를 조정시킨단 말이죠. 누가 조정시키냐? 일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시킵니다. 기본계획을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한테 야 이거 날짜 좀 변경해라고 시키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누구한테? 시장, 구수시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이나 리모델 허가 내주잖아요. 그걸 날짜를 좀 조정해서 내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더구나 2번입니다. 시도에서는 말이죠. 자기가 기본계획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기가 기본계획 변경할 수 있어요. 거기 대도시장한테. 시도의사는 누구한테? 대도시장한테 야, 너 변경해 할 수도 있고 또 시도의사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시장, 구수시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이나 리모델 허가 낼 때 이거 날짜 좀 변경해라고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다 뭘다? 전세난, 주택난을 갖다가 막는 것이죠.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277쪽 위에 5번 리모델링 지원센터. 이건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냥 지문 하나로. 누가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박스 안에 내용 하는 업무 나오죠? 참고로 봐놓아서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 다음 6번. 공동택 리모델이란 특례. 자, 공동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해서 전유분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다. 보통 늘어나는 경우 말까요? 줄어드는 경우 말까요? 보통은 전유분이 평소 늘어나는 경우가 많겠죠.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같이 대응해서 대지 지분도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대지 지분은 어떻게 한다? 변하지 않는 걸 본다. 즉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않는 걸 본다는 것은 쉽게 해서 대지 지분은 변하지 않는 걸 본다 그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리모델링은 우리가 영구히 고치는 거요? 잠깐 고치는 거요? 봤을 때 리모델링은 원판을 가는 거요? 이 부속적으로 좀 갈아주는 거, 조금 고치는 거요? 조금 고치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전유분 면적이 늘거나 줄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지분도 같이 늘거나 주는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만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하려면 증가되는 그 세대도 뭐도 대지상권, 대지분 줘야 되겠죠. 그건 어쩔 수 없이 변경되잖아요. 그건 예외다. 그건 권리 변동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2번. 리모델링에서 일부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변경했어요. 그렇다면 공용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나머지 공용 부분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걸 본다, 그냥. 변하지 않는 걸 본다. 변동이 오는 겁니다. 임시한 거니까. 그 다음에 다만 지금 얘기한 것은 예외적으로 규약으로 달리 정할 때는 거기 따르면 된다. 원칙은 이렇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거기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4번. 자, 여쭤봅시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되거나 하려고 그래요. 또는 진행 중이고. 자, 이럴 때 그 아파트 팔아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못 팔아먹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진행 중인 아파트요. 301호 주인이세요, 여러분이? 아파트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새로 입주한 사람은 옛날 사람 승계해서 동의했으면 동의한 걸 보잖아요. 그렇다면 임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그런다 칩시다. 이래서 하려고 그런다 칩시다.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매매도 되는데 임대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건 리모델 할 거니까 임대하지 마시오 그러면 너무 억울하죠. 세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그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하겠죠? 체결하면서 어떤 사실을 고지하는 게 원칙이냐면은 보통은 그 주인이 세입자한테 요거 우리 1년 후에 여기 리모델 할 겁니다. 그때까지만 있으십시오. 철거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특약 같은 거 해놓겠죠. 고지했으면 고지. 그러면 그 임차인은 선의예요? 악의가 되는 거예요? 악의가 되는 거죠. 악의가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1년 된 다음에 이제 리모델 하려다 보니까 뭐 이사 가라고 그러니까 그 세든 사람이 임차인이 법전을 큰 거 들고 와서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딱 폈어요. 근데 뭘 펴놨냐면 거기 주택임대차법부 몇 조 몇 항 4조 1항을 딱 펴는 거예요. 거기 무슨 글씨가 써 있냐면은 일단 몇 년을 보장한다. 2년 보장한다. 에다가 또 한 번 갱신해서 유증 같은 건 4년까지 보장되는 것이죠. 웬만하면. 그걸 펴놓고 보시오. 나 못 나게 했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용하지 않는다. 또 상가임대차법부. 예를 들어서 거기 아파트의 그 그린생활시설 아파트 상가였어요. 원래 몇 년 보장하죠? 상가는 몇 년? 1년. 1년인데 몇 년까지 갱신할 수 있죠? 5년, 10년. 10년 늘어났어요. 10년까지 갱신돼요. 별다른 시험 10년까지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 빼먹고 다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들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주장이면 상가 건물 임대차법 9조 1항이 있죠? 1년. 이거 10년까지 늘어나는 거 있죠? 이거 부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뜻입니다.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아요. 넣읍시다. 그리고 올라가서 자, 우리가 주택조합이 몇 가지가 있었죠? 주택조합이 몇 가지가 있었을까요? 참 큰일 났네 이거. 몇 가지? 하여튼 말씀하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주택법상 주택조합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죠?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 너무 쉬운 건 대답 못 하더라고. 어려운 건 대답하는데 하나 뭐냐면 지역택지업, 직장택지업, 리모델링 3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조합을 설립하려면 뭐 받아야 되죠? 조합 설립 뭐 받아야 됩니까? 요즘 회계에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가보다 보니까 인가를 받죠. 인가 받는다고 가장 기본이 인가 누구한테 받냐면 시장,
권수 구청장한테 인가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 택지업은 인가받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까지 가야 되냐면 리모델링 택지업은 인가를 받고 또 뭐까지 해야 설립되느냐. 거기 보니까 도시 및 중앙인천법 정비조합을 갖다가 준용해가지고 등기까지 가야 돼요. 설립 등기해야만이 성립합니다. 며칠 내? 인가받는다면 또 며칠 내? 30일 내. 직장적 지역 택지업은 인가 안 받, 설립 등기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리모델링 택지업은 등기해야 돼요. 그런데 보시면 됩니다. 다음 7번. 부정행위 금지. 리모델링과 관련해가지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지상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누구? 거기 입주자, 사용자, 관리자 등등등 있죠? 리모델링 관련해서 부정행위 있으면 안 된다. 명품백이 왔다 갔다 하고 현금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보측을 갖다가 봐드리겠습니다. 보측까지 오늘 주택법 끝내버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보측, 제5장, 협회. 협회는 뭐냐면 주택사업자 단체예요. 주택사업자 단체를 협회라고 그러는데 두 개 있어요. 주택건설사업하는 모임이 있고 대지조정사업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다? 협회인데 협회는 법인이에요. 그렇다면 법인이면 민법 원리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설립등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청구받았다. 그때는 뭐다? 그 회원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터나 취소됐다. 그럼 회원이 자기 상실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협회는 이 법에 있는 것 빼놓고 그럼 민법 중 무엇을 준용한다? 사단법인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재단법인이 아니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인가. 일단 인가 받아야 돼요. 발기는 얼마입니까? 50일 이상 발기해가지고 정관 마련한 다음에 누구한테 인가받는다? 국토교통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넘어갑시다. 주택상환사채 나올 수 있어요. 거기 이미 나왔죠? 나올 때가 됐어요. 거기 17회, 19회 나왔지만 나올 때가 됐다. 나올 때가 됐습니다. 주택상환사채. 최근에 중개사도 나왔고 첫째, 발행권자. 발행자는 누가 발행할 수 있습니까? LH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죠. 내려가서 이때 발행하는 친구는 누구한테 승인을 얻어야 될까요? 국토교통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에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장관 승인 얻어야 되고 내려가서 등록사업자 발행요건 괄호 3번 밑에 3번입니다. 제일 밑에 등록사업자. LH공사는 비교적 쉽게 발행할 수 있는데 등록사업자는 깐깐해요. 조건이 깐깐한데 뭐냐면은 일정 규정에 맞춰야 되고 금융기관이나 주택, 도시, 보증공사 보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일정 요건은 뭐냐? 밑에 박스 올라서 봅시다. 281쪽 올라가서 일단은 법인이어야 돼. 법인. 개인은 사업자는 안 돼요. 법인이어야 되는데 원래 법인일 때 등록사업자 자본금 얼마 이상이었어요? 3억 원 이상이었죠? 3억 원 이상이었어요. 근데 5억 이상 돼야 돼요. 여기는. 그 뜻입니다. 개인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건설업 등록을 해야 되고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수익이 300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만큼 발행할 수 있냐?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만큼 발행할 수 있어요. 누가? 등록사업자가 이렇게 깐깐하게. 그러면 이 주택상환사채는 뭐냐? 말 그대로 주택으로 돌려주는 사채예요. 그러니까 사채를 돈 주고 샀잖아요. 나중에 아파트 같은 거 돌려받는다고요. 근데 꼭 아파트 같은 거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요즘 같은데 뭐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아유 아파트 겁나고 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이자 붙여가지고. 이따 나와요. 다음 발행 방법.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도 발행할 수 있고 할인으로도 발행해요. 그 다음에 밑에 납입금 사용. 그 사채 발행했으면 돈은 걷었겠죠? 사채 팔았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보충, 시험지에 나왔어요. 내기 골프하러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어떤 용도로 쓴다? 이게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택지 구입, 조성, 주택, 건설자에서 구입,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시험지에 나왔어요. 이 돈 써야 된다. 그리고 관리 누가 하느냐도 나왔습니다. 보증기간과 주택상환사채가 발행자가 협의하는 정하는 금리기간이 관리하게 되죠. 그리고 납입금 관련 금리기간은 국토부처장이 요청하면은 관리사항을 보고해야 되고 이런 거 같은 거. 박스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니까 박스에서 나왔던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6번 등록사업자가 뭔가를 잘못해서 말소당했어요. 자, 누구한테 말소당했을까요? 국토교통장관한테. 그러면 나 해방이다 그러고 옛날에 발행해놓은 거 있죠? 발행했으면 아파트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면책된다. 끝까지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지어야 된다. 밑에 보니까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돼 있죠? 책임지라 그 뜻이에요. 넘어갑시다. 282쪽. 양도 또는 중대약. 중간에 원래는 해약하거나 남한테 팔아먹으면 안 돼요. 이 주택상환사채 팔아먹으면 일종의 아파트 전매나 비슷하잖아요. 원래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어디? 박스 안에 세 가지는 예로 돼요. 특별히 세 번째, 세대원이 전원이 해외를 의지하거나 몇 년 이상 해외 처리할 때, 2년 이상 해외 처리할 때 이런 거 팔아먹을 수 있고 중도 해약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양도 방법. 이게 무기명증권이 아니에요. 민법상, 채권법상 무기명증권을 어떻게 하면 그 권리가 넘어가죠? 무기명증권은 점유만 이전하면 돼요. 점유만 넘기면 돼요. 근데 여긴 기명증권이에요. 기명증권은 점유만 넘겼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적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명증권을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할 때는 취자, 성명, 주소 등을 다 적어야 돼요. 사천부에 적고 저 취자, 성명을 채권에 기록해야만이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어요. 이 대항이라는 것은 민법 총칙에 있어서 의사표시 대항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뭐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상환. 원칙은 뭐를 지어서 준다고요? 주택을 지어서 준다고요. 다만 사채권자가 원하면 주택 대신에 사채 원리금을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현금. 상환기간 시험지 나왔어요. 몇 년 내에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이 3년은 언제부터냐? 사채 발행일부터 언제까지다? 공급계약 체결까지가 아니다.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법 적용. 이 사채 발행은 이 법 빼놓고는 나머지는 상법상 사채 발행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 나오진 않겠지만 설명이 들어갑니다. LH 공사가 발행하는 경우고 금융기관 등의 상환을 보장하는 등록사업자 발행할 때는 상법 478조 1항을 제외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냐? 상법 478조 1항은 돈이 다 입금돼야 발행하는 겁니다. 돈이 다 입금돼야 발행하는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다 입금되지 않아도 미리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제어하지 아니한다. 이어서 03 공유주택 사업 특별회계 딱 한 번 나왔어요. 공유주택 사업 특별회계는 뭐와 관련됩니까?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돼요. 지방자치단체. 이때 시험지 한 번 딱 나오는데 언제 나왔냐면 너무너무 오래돼서 여기 나오진 않지만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됐어요. 그때 제가 생각나요. 그 노무현 정부 때가 그때 그 이거 말고 사스도 말고 뭐 하나 있었어요. 유행하는 병이 있었어요. 여기 코로나 같은 거 하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때 그게 사스였던 거 아니면 뭐 하나 있어서 하여튼
그거 있었어요. 유행하는 병원.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어느 모 대학에서 이제 그 시간 강사할 때인데 휴강도 하고 또 강의하러 들어갈 때도 뭐 이렇게 딱 뭐 이런 거 약간 이런 거 막 이렇게 다 소독하고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쯤 이제 제가 이제 그 고속버스 타고 다닐 텐데 여기 경기도 쪽인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때 그거 보니까 그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고속버스는 그 텔레비 틀어주잖아요. 그때쯤 이 노무현 정부 때 요거 시험지 냈어요. 물론 돌아가시기 전이지만 뭐랬냐면 노무현 정부가 그때는 이 주택법 같은 걸 대단히 많이 개정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무현 정부 때는 책을 많이 고치고 막 그랬어요. 아주 골치 아팠어요. 워낙 많이 개정하고. 그래서 그때 도입된 게 뭐냐면 요즘 저가는 종합소득세 있죠? 그때 도입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종합소득세. 그래서 여기 다음에 지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죠? 거기 모두 몇 가지 있죠? 8가지. 이걸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다? 재원에 들어가는 걸 골라보시오. 안 들어가는 걸 골라보시오. 안 들어가는 걸 골라보시오. 맞겠죠? 그때 이제 거기다가 뭘 살짝 집어넣으면 종합부동산세로 조성된 자금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답이었어요. 눈치 딱 깔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답이었어요. 나머지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는 여기 들어있지 않죠. 그게 답이었습니다. 문제는 좀 생소했지만 풀 수가 있어요. 눈치를 챌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강남에다가 강남의 그 단지 같은 데는 프랜카드 여기를 종합부동산세 하니까 세금 폭탄 이렇게 걸어놨었어요. 그때. 자, 운영 봅시다. 운영. 분기가 끝난 달에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구한테 보고한다고요? 국토교통청한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보고할 때는 시장이 보고할 때는 누굴 거친다? 시도사를 거쳐서 하면 되겠네. 그죠? 거기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284쪽 기타 사항 1번 토지 임대부 분양택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작년에도 그 녹화된 거 보면 엄청나다고 그랬어요. 엄청나. 근데 나와버렸어요. 또 나왔죠. 작년에 또 나왔죠. 이런 거 올해도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임대부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중개사도 나오고 우리도 나오고.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3번 나왔잖아요. 작년도 나오고. 봅시다. 토지 임대부 분양택이 뭐냐? 이것은 앞에 용어정에서 배웠어요. 토지는 시행자 거고 건축물만 분양받자 거예요. 그죠? 주택은 분양받자 겁니다. 그러면 가격을 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산 거예요? 싸게 샀죠. 왜? 토지값은 안 냈으니까.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주택 소유자들하고 시행자하고. 근데 임대차 계약기간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기간은 정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여기는 넉넉하게 줬어요. 몇 년? 40년을 줘. 40년. 오, 이러시고. 근데 이 토지 임대부 분양택의 소유자들이 75% 이상이 더 살겠다고 갱신 요구하면 또 몇 년까지 갱신할 수 있어요? 40년까지. 근데 이 갱신이 40년까지 이건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결국 80년 동안 아파트 올라가 있는 거 있습니까? 거의 없죠. 40년도 잘 안 채울 거야, 아마. 벌써 2, 3년 되면 어떻게 한다? 재건축 뭐 소리가 안 나온단 말이죠. 어떤 그래요. 그러나 아주 넉넉하게 몇 년? 80년까지 보장하고 있으니까 아주 단단하게 법을 만들었어요. 아주 법은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제 40년도 중요하고 니은도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잖아요. 근데 물건이 뭐가 설정된 걸 본다? 지상권이, 용의 물건이 지상권이 설정된 걸 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상권. 이건 주관식 나오면 지상권 이렇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러면 토지 소유자, 시행자가 갑하는 거예요? 갑이에요? 분양택 소유자가 갑이에요? 소위 갑질할 때 갑은. 토지 소유자 갑이죠? 그러면 그 분양택 소유자가 의리되니까 혹시 공정성을 해할까봐 무슨 계약서를 사용하라고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거라. 다음 리을. 토지 임대 분양택을 갖다가 A가 B한테 규정에 따라서 팔았어요. 사전에 팔았습니다. A가 B한테 팔았다. 그러면 B는 다시 또 토지 임대 계약을 하러 가야 될까요? 그냥 승계할까요? 그냥 승계한다. 안 해도 된다. 또 상속받았다. 다시 계약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거 승계한다. 이런 것도 알아놓으세요. 토지 임대료. 토지 임대를 정하게 되는데 특별히 원칙적으로 니은입니다. 토지 임대료 할 때 원칙으로 임대 보증금이 원칙이에요. 월별 임대는 게 월세가 원칙이에요. 보증이 원칙이에요. 거기 보니까 월세가 원칙이에요. 월별 임대 원칙입니다. 근데 좀 여유가 있으면 보증금 더 걸고 월세 조금 내면 되겠죠? 전환할 수 있다.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럼 보증금을 많이 걸고 월세 조금 내면 되니까 이때 보증금을 이자 쳐가지고 월세 깎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보증금 이자를 얼마 쳐주느냐? 밑에 몇 년 만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건 이제 누구를 위해서? 그 세입자를 위한 규정이죠. 1년이 아니라 3년을 쳐주니까 그래도 다행히. 그 다음 제일 빠 니은. 토지 임대 분양택은 이 법에서 정하지 않았으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련한 법률 민법 순으로 정한다. 민법 순입니다. 순서. 올라가서 가격, 임대료 결정. 임대료 결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택지에 지은 거. 공공택지에 지을 때 임대료는 원가에다가 3년 만기 정기임자만 붙이면 돼요. 좀 싸요. 그런데 공택지가 아닌 거는 원가만 안 되고 어느 가격으로 계산한다? 감정평가 금액에다가 3년 만기 이자를 좀 붙인단 말이에요. 더 비싸죠? 약간 비싸죠? 그러니까 공공택지에 지은 토지 임대료가 더 싸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2번 중요해요. 2번. 올리는 거. 몇 년이 지나야 올린다? 2년이 지나야 올린다. 2년이 지나야. 주택임대차법 보면 몇 년 지나야 올리죠? 1년 지나야 돼요. 여기 2년 지나야 올립니다. 근데 올릴 때 3번. 왕창 올린다. 적당히 올린다. 적당히 어떻게 올리냐면 거기 주택임대차법 시행령 8조 1항에 따라서 올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20분의 1. 5%, 20분의 1 초과할 수 없어요. 5% 초과할 수 없어요. 예, 그 정도. 그 다음에 가로 2번입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택의 재건축. 이게 뭔 소리냐? 이게 토지 임대 분양택입니다. 근데 약간 이게 이제 뭐다? 금도 가고 이렇게 비도 좀 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재건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했어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요. 너무 잘 만들어서. 그러면 요거 토지 임대부였죠, 분명히. 재건축 했어요. 다른 것으로 변한다. 그냥 대인에는 그대로 토지 임대부다. 이것도 하셔야 돼요. 다시 지었어요. 부시고 다시 지었습니다. 그래도 토지 임대부다? 아니다. 토지 임대부다. 그러므로 계속 땅값 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땅 주인 시행자가 이렇게 재건축한다고 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야, 건방지게 남의 땅에다 재건축하고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대신 이렇게 재건축 해놓고 보니까 원칙은 토지 임대부죠? 그런데, 지어놓고 보니까, 원님 본다는 김에 나팔 분다고 말했듯이, 입주자들이 상의하죠. 야, 우리 이거 사버리자. 땅 사자. 그럼 땅 사버리면 뭐가 된다? 정식 분양택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좀 깊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더구나 2번입니다.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약간 깊은 얘기입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를 도정법상
토지등 소유자로 본다. 야, 이게 뭔 소리냐면 약간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 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도시 및 주거인접법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자, 재건축하잖아요. 자, 강남에서 재건축한다. 재건축하려면은 그 조합원 되려면 재건축할 때 권리 받으려면 아파트 받으려면 아파트 건물만 있어야 된다. 땅도 있어야 된다. 건물 땅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정법상 얘기합니다. 건축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건축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만 다 갖고 있어야 조합원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건물만 갖고 있지 땅은 못 갖고 있잖아요. 그럼 조합은 못 될 거 아닙니까? 원칙을 본다면. 그렇지만 이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로 본다 그냥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이것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에 결격이 없는 걸 본다. 이거 안 갖고 있어도 봐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지 이거 이제 재건축할 수 있죠. 그런 뜻입니다. 됐고, 제일 밑에 이 분양받은 자가 이게 좀 싸거든요. 그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팔려고 그러면 피 붙여서 팔아먹겠죠. 근데 이때 누구한테 매입 신청해야 된다고요? 누구한테 매입 신청해야 된다고? 못 팔아먹고? LH공사한테 신청해야 돼요. LH공사한테 신청해야 된다. 매입을 신청해야 돼. LH공사한테. 왜냐면 투기를 막으려고. 그럼 LH공사는 이제 어떻게 한다? 사면 돼요. 제일 위에 올라가서 사면 되는데 이때 살 때는 어떤 식으로 물건이 넘어가냐면은 그냥 어떻게 한다? 돈만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LH공사가 취득한 걸 본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설사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뜻입니다. 그렇게 아주 간이 제도를 마련하면서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놨어요? LH공사한테 유리하게 돼 있죠. 그런 뜻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 정책 관련들의 종합관리 누가 관리하냐면 국토교통장관 또는 시도자가 관리한다.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등록증 돼요. 등록증이나 사고 같은 남한테 빌려주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한 것이고. 다음 체납된 분양등의 강제 징수. 국가나 지방자치가 사업체예요. 근데 임대료 밀렸단 말이죠. 이럴 때는 국세나 지방세 천하청에서 강제로 걷습니다. 다만 불쌍하더라. 그 양반이 그분이 질병 걸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렵더라. 그때는 강제 징수 아니할 수도 있다.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 위탁. 이때 LH공사나 지방공사가 체납됐을 때 그 돈 받을 때 누구한테 위탁할 수 있냐? 시장, 공수처한테 돈 좀 걷어주세요라고 위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LH공사나 지방공사가 돈 달라면 좀 잠깐 신뢰가 잘 안 맥혀요. 시장공수처장이 돈 내시면 더 약간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시장공수처장이 무료로 자원봉사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밑에 얼마를 줘야 돼요? 수수료? 2%를 지급해야 돼요. 요즘 공짜라는 게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사하잖아요. 축제가 뭡니까? 다 장사하는 거죠. 축제해놓고 사람들 끌어가지고 그 이익 보는 거죠. 그래서 망한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잘 돼서 이익 보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 검사 보고. 국토교통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게 할 수 있고 또 공무원한테 가서 검사하기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검사할 때는 갑자기 검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며칠 전에 알려주라고요, 거기? 7일 전에 알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긴급할 때는 그렇지 않고 보통 7일 전에 알려줍니다. 예. 다음 7번. 협회는 누가 지도 감독합니까? 국토교통장관. 청문 누가 실시합니까? 국토교통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이 청문이 뭐냐면 그 해당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하기 전에 변명의 기회를 들어보는 거예요. 변명할 수 있는 기회. 어떤 불이익한 행위를 하는데 넘어가서
등록말소, 인가취소, 사건취소, 행위취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겁니다. 다음, 벌칙정에서 공무원 의제. 박스 안에 감면물을 수행하는 자, 품질 점검단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분양가 심사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이들은 다 민간인이에요. 원래 민간인이 돈 받아 먹으면 그냥 배임죄 같은 걸로 하게 되는데 이때는 요 일 하다가 돈 받아 먹으면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처럼 공무원이 처벌받는 뇌물죄로 처벌받겠다. 뇌물죄로 강하게 처벌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벌칙 마지막 6장 벌칙. 벌칙 중에서는 요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잘 나오진 않는데 볼 건 뭐냐면 290조. 290조 6번.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입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는데 거기 특별히 3번, 4번 전매금지 위반 4번 공급시설 교란금지 남의 통장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요거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다시 위에 보니까 그 위반의 의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라고 강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거 아시면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은 몇 년이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2년 이하 2천만 원에서 뭘 보는 게 좋냐면은 몇 번이냐면은 21번 291조 21번 저당권 설정 제한. 이건 사업체가 저당자권 하는 거죠. 그런 거. 그때 걸리면 2년 이하 2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입자, 모집권고, 승인차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하시는 날 60일까지 못하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8번. 분양가 심사위원이 고의로 잘못되게 심사했다. 그때는 얼마다? 2년 이하 2천만 원 벌금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 290쪽에 양벌 규정이 있죠? 양벌 규정 이미 건축법 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걸로 가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천만이라고 가티로가 나오는데 뭐 그런 것 등등은 그냥 혼자 시간 있으면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벌칙은 거의 잘 안 나오고 재수 없을 때 어떻게 한 10년마다 한 번 나올까 하는데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택법 몇 문제 나온다고요? 몇 문제? 8문제 나온다. 그 중에서 5문제가 객관식, 3문제가 주관식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쉬었다가 푹 좀 쉬세요.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26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